안녕하세요. 예, 날카로운 질문, 깊은 해석, 명쾌한 솔루션으로 대한민국 리더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문 닫고입니다. 2주 간격으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우리 회사 온 거 아니었냐? 이 영상은 그 임원이 봐야 된다, 그 팀장이 봐야 된다 이러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리더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알뜰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할 두 분의 비즈니스 코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두 분은 임원 출신의 코치님이시라서 현재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해안을 많이 갖고 계신 두 분이십니다. 이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우코칭 파트너 코치 신동석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하우코칭 파트너 코치 문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두 분들이 어떤 또 솔루션을 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사연을 함께 들어볼 건데요. 상무님이신데 이 휘하에 팀장 두 분이 지금 갈등이 깊어져가지고 골치가 너무 아프시다고 합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본부 내 팀장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팀장한테 지금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업무 협조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지금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중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상숙 코치님, 이때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시간이 지나도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면 이건 이제 개인 간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리더십 문제 차원으로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임원이 어쩔 수 없이 싫어도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임원이 개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누가 맞느냐, 누가 옳으냐 이런 실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우리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 두 분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러겠네요. 네. 네. 저는 세 가지 접근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1대1 팩트체크예요. 두 사람을 함께 부르지 않고 한 사람씩 불러서 충분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그러나 이때 공감이 끝은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의 갈등이 우리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의 협업을, 우리의 효율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게 해주는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모님이 내 얘기 들어주겠지 하고 하소연하러 왔는데 그게 아니라 팩트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일단 1대1로 개입을 하시는 거나요? 네네. 두 번째 단계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의식하는 단계예요. 네. 이때 이제 이 두 분을 함께 불러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임원이 S상무님이 메시지를 그래도 좀 정확하게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두 사람이 지금 친해지라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있고 각 팀의 리더이기도 하지만 본부의 리더이고 회사 조직의 리더이다. 그러면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조금 뒤로 물러나서 전체를 보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분명히 해주신 다음에 서로의 니즈를 만족시키면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로 들어가는 거네요. 고객 차원에서, 우리 본부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로 이제 가게 되는 거네요.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 간의 업무 협업 시 갈등이 생길 때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슈에서 기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팀 간의 이익이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협업을 할 때 기준이나 프로세스가 애매한 데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회색지대인, 그죠? 네, 그래 기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화시키는 거죠. 협업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누가 의사결정을 풀 건지, 또 두 그 조직 간에 의견이 끝까지 좀 대립이 될 때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구조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하는 것들이 네. 이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조직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잘 생각해 보면 이 갈등이 사실은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임원 이제 S상무님께서 개입하실 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공정하게, 그리고 얼마나 이것을 구조화시켜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가, 이 부분이 되게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갈등이 없는 조직이 없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 좀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장으로 가는 길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빌드업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조금 더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예,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신덕석 코치님. 제가 S상무님께 좀 제안을 드려본다라면 첫 번째, 네. 일단 S상무님께서 이게 사적인 게 아니라 업무적인 갈등이라면 네. 저는 이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저는 S상무님께 직접 한번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시는 게 네. 나중에 중재할 때 균형감을 유지할 수 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문선수 코치님은 1대1을 불러서 좀 팩트를 듣는 거였는데 우리 코치님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둘을 불러서 거기서 서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두 번째로 일단 팀장들이 네. 사일로처럼 자기 팀원을 아끼려고 하고 팀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그거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은 우선 인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가 진짜 팀장 맞다. 우리 새끼들 예.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게 옳은 거는 아니지만 일단 그 마음은 인정해 주되 그 다음에 이들의 행동의 방법을 좀 변화를 주려면 네. 저는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숲을 보는 질문. 네. 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간다, 공감이 되지만 네. 그게 고객 입장에서 네. 회사 차원에서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질문을 던져보면 네. 대부분 상위 가치를 건드려주면 네. 협력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리더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팀 차원이 아니라 더 본부 네, 차원, 그렇죠. 회사 차원. 예. 또 고객 관점에 접근해 보면은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말 그 S상무님이 중요시 다뤄야 될 부분이 네. 협력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럴 때 그 팀장께서 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서 우리 구성원들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요 스토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행위로 이루어지나요? 그게 이제 단편적으로는 뭐 임원회 네. 직접 땡큐 메시지 전달도 중요하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는 네. 그게 평가나 보상이나 어떤 그 팀의 일의 리소스 밸런싱이나 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수반이 되어지면 네. 협력하는 것이 득이 된다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러네요. 들어요. KPI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고 회색지대 일을 좀 하니까 이걸 회사에서 계속 알아주는구나. 이러면 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감정에 앞서기 때문에 조금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팀장들한테는 네. 반드시 이 감정의 다독거림, 어. 케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따로 불러가지고. 그렇죠. 그죠?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통적인 요소가 어쨌든 1차적인 팀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조직의 차원, 본부의 차원, 회사의 차원, 고객 입장, 이렇게 좀 더 상위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라. 예, 그리고 이걸 좀 더 구조화시키고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차이점은 1대1로 먼저 부를 거냐, 그룹으로 부를 거냐, 그거는 이제 조직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임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대답이 되게 실제적이고 이 장면이 막 상상이 되면서 너무 리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요즘에 제가 꽂혀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직책자 있잖아요. 팀장이면 팀장, 또는 팀장 밑에 파트장, 또는 임원. 그 직책자가 그 직책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 이거를 먼저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은 그 코칭을 하다 보면 임원분이나 팀장님들이 정작 본인이 뽑아놓고 맨날 일 못한다, 리더십이 없다, 막 이렇게 불만족스러우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팀장님을 뽑았냐, 어떻게 그 파트장을 뽑았냐, 그러면 나랑 케미가 맞다,
성과를 잘 낸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뽑으셨는데 실제로 직책자가 된다는 건 리더십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뽑을 때는 이 직책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뭐가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제가 이제 어떤 본부장님하고 코칭을, 상무님이시죠? 본부장님이랑 코칭을 했는데 이분 역시 이제 누구를 다음에 팀장으로 뽑아야 될지 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연차가 오래된 사람을 뽑아야 될까, 뭐 케미가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될까,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아주 단편적인 요소만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코칭을 하면서 좀 정리를 했는데 팀장이라는 직책자가 꼭 해야 되는 역량 3가지. 그 다음에 우리 본부에서 일을 하려면 뭐 직무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거는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3가지 역량을 뽑았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본부에서 모든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신 역량이 3가지가 뭐였냐면 주도성, 조율, 협업, 이 3가지였어요. 그래서 주도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도 내렸는데 주도성이라는 건 내 의견을 말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주도성이다. 그 다음에 조율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깊이 있게 경청하고 협의해 내는 것이 조율이고, 협업은 같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하고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죠. 여기는 굉장히 협업의 이슈가 많은 그런 조직이라서 아마 이런 것 같고요. 둘째는 팀장 리더십에 대해서 역량 3가지를 정의하셨어요. 좀 간단하게 하셨는데 잘 듣기, 적합하게 빠른 결정을 내려주기, 구성원들을 성장시키기, 이렇게 3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단순히 정리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KPI에 넣어가지고 태도나 역량 이 부분에서 10%, 20%의 퍼센테이지로 KPI를 평가하시도록 했고요. 팀장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한 번씩 계속 불러서 원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슈만 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지난 분기에 리더십 확장을 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다음 분기에는 뭘 할 거냐, 이렇게 이제 1년 내내 원원을 하시다 보니까 팀장들이 내가 어떻게 일을 잘해야 내가 맡은 이 팀이나 본부가 잘 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 사연을 주신 우리 S상무님도 우리 조직에 이게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협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초기에 아예 조직의 역량으로 이것을 선포를 하시고 이걸 KPI도 넣으시고 또 팀장들과 원원원도 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팀장 간의 갈등 어떻게 중재하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이야기 나누시면서 맞아, 내가 그걸 놓쳤네, 이런 인사이트도 받으셨을 것 같고, 그런 단계로 내가 한번 액션 플랜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룬 사례처럼 좀 말 못할 리더십 고민이 있으신 임원분이나 또 팀장님들은 우리 아래 이메일 주소 나가잖아요. 예, 거기로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명쾌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우코칭의 임원실 문 닫고 말해봅시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